자,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책 이제 94쪽이죠. 그러니까 94쪽에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절 몇 절이요? 5절 몇 절? 4절인가요? 그러니까 용도 구역이 있는데 용도 구역 역시 언제만 지정하고요.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두 개 용도 구역도 그러니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별 내용 많지 않아요. 그 4절 용도구역에다가 이거 쓰고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죠. 용도구역에다가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쓰시고요. 용도구역은 개발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발도 하지 말고요. 공적인 개발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적인 개발도 하지 마라. 그게 용도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산 개발 제한구역, 뭐 김씨도 또다시 쳐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해놓은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손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관청에서도 거기는 뭐 하지 않는 게 기본이라고요. 용도구역은 네 가지가 있는데 용도구역 네 가지 다 공적 개발도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2번에 양괄호 1번 개발 제한 구역 표시요. 네모 2번에 양괄호 1번 개발 제한 구역 옆에다가 그린 벨트 쓰시고요. 그러니까 그린 벨트 손 못 대는 거죠. 양과 다음 쪽이요. 양괄호 2번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 표시하시고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 뭐 그러니까 뒷동산 쓰시고요. 그러니까 도시정내 뒷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쪽이 큰 길이라고요. 그러면 이쪽이요. 이쪽 큰 길 맞나요? 지금 해가 저쪽 방향 예 그런가요? 예. 이쪽이 큰 길 같습니다. 해가 지금 저쪽에서 비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이 큰 길이면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문화센터가 있죠. 큰 길이라고 치고요.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저 그 뒤에 그러니까 그 성당 지금 짓고 거의 다 공사 끝났나요? 그 뒤에 조그만 동산이 있죠. 그 동산이요. 누가 거기다 뭐 지금 고깃집 왜 안 만들어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니까요. 양괄호 3번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표시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저 아래 양괄호 4번 시가와 조정구역 표시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용도구역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모두 다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한쪽 넘어와서요. 96쪽에 반괄호 2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고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6글자요. 그러니까 공적 개발 제한 쓰시고요. 96쪽에 반괄호 2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사업 공적 개발이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공적 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개발 행위 6글자 뭐요? 사적 개발 제한 사적인 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살고 있으니까 숨 쉬고 사는 거 숨쉬기는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건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넘어오셔서 그러니까 100쪽에 아래 양괄호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는데 그 양괄호 5번 앞에다가 용도구역 X 쓰시고요. 양괄호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용도구역은 앞에 있는 네 가지만 용도구역이고요. 뭐 구역자 붙었다고 다 용도구역 아니에요. 양괄호 5번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103쪽이요. 103쪽에 제5절 그러니까 네모 1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네모 1번 X 하시고요. 103쪽 제5절 네모 1번 X 네모 1번 X니까 104쪽 다 X 105쪽 다 X죠. 그러니까 106쪽에 네모 2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뭐 다 지우고 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네모 2번이 있는데 뭐 쓸 덩어리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107쪽 책 흔들거리지 않는 데가 107쪽이고요. 그러니까 사물함에 보면 안 쓰는 책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쓰는 책이 오늘 안 쓰는 책들. 그걸 여기다 받쳐두면 뭐 이게 쓰시기가 편합니다.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사물함이 없으니까 가방이요.
자, 그러면은 107쪽에다가 다음 두 덩어리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덩어리만 쓰세요. 두 번째 덩어리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쓸 건데 책 106쪽, 107쪽을 다 옮겨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106쪽, 107쪽이 다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또 옮겨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07쪽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것만 쓰시죠. 그러니까 33, 66, 고미방, 녹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쓰시면 이거 한 문제는 맞춰요. 3366 고미방 녹각입니다. 이 고생 하셨으니까 시험 10월 28일이죠.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저 시베리아 그 사슴들 있잖아요. 그 녹용 이렇게 좋은 거 하나 해서 한 잔씩 데려 드시라고요. 녹각 좋은 걸로 해서요. 색깔 좋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3366 고미방 녹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책에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책 보면요. 106쪽 네모 2번 양과 1번 원칙 하나의 대지 표시요. 하나의 대지 그러니까 둘 이상 용도지역 등등 바로 넘어가세요.에 걸치는 경우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330제곱미터 이하 괄호예요. 그러니까 도띠상 세 글자만 점 찍으시죠.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표시요.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하가 괄호 뒤에 있어야 되죠. 아무튼 330 이하, 660 이하인 경우 방괄 1번 그러니까 건축 제한 땡땡 그러니까 건축 제한 방괄 1번 건축 제한 표시요. 건축 제한 그게 건축 용도 제한이죠. 그러니까 그게 선명하지 않으면 방괄 1번 앞에다가요. 주거지역 짝대기 나이트클럽 X 아니 그냥 나이트클럽 기니까요. 주거지역 짝대기 공장 X 주거지역에 공장 지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 주거지역에 공장 지을 수 없다는 걸 6글자로 하면 건축 용도 제한 4글자로 하면 건축 제한입니다. 땡땡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표시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방괄 2번 건폐율 및 용적률 표시요. 건폐율과 용적률 표시하시고 땡땡 그러니까 세 줄은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다음 각구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 값을 곱한다. 그러니까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가중 평균한 건폐율은 그러니까 괄호 열고 F1 곱하기 1이요 X1이요 보태기 F2 X2 보태기 점점점 보태기 FN XM 괄호 닫고 분모 그러니까 전체 대지 면적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반괄호 2번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그 반괄호 2번 앞에다가 각각 합산 그 4글자면 돼요. 반괄호 2번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합산 한다고요. 각각 계산해서 합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곧 아시게 됩니다. 됐고요. 따라서 그 박스에다가 X 하시고요. 지금 읽은 동그라미 1번 그 장난스럽게 읽었던 박스 X 하시고 다음 쪽이요. 107쪽에 그러니까 양괄 2번 예외 그러니까 반괄 1번 건축 그러니까 미관주구 뭐 제목과 내용이 똑같은데요. 아무튼 반괄 1번 그러니까 미관주구에 고도지역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땡땡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표시요.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표시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건축물 및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아래요. 방괄이 2번 방어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땡땡 하나의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이 방화지구 표시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표시요. 그 전부 바로 위에 건축물이 있죠. 그 윗줄에요. 연결하시고요. 건축물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어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다만 건축물이 있는 방어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 표시요.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림 아래요. 방괄 3번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땡땡 하나의 대지 표시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 표시역,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역,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물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사선 긋고요. 다만 녹지지역, 표시역, 녹지지역, 건축물, 표시역, 건축물이 그러니까 미관지구,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 표시역,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괄호 1이나 반괄호 2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반괄호 1이나 반괄호 2에 따른다에다가 그러니까 뭐 책 순서대로 미고방 쓰시고요. 미고방에 따른다. 미고방 이라고 뭐입니다. 뭔 소리요? 아직은 알 수가 없다고요. 다시 이제 책 이제 106쪽, 107쪽 뭐 뒤는 내용 없으니까요. 자 보도록 하시죠. 먼저 걸치는 경우입니다. 뭐 걸치는 경우와 관련해서요.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개똥이가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습니다. 12만 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도시군관리계 이것은 필요한 대로 선을 긋는 거지 개인 필지선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여기에 관청에서 그러니까 땅을 정했습니다. 여기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정했다고요. 그러고요. 개똥이가 도시지역에 5만, 관리지역에 4만, 그다음에 농림지역에 3만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5만 제곱미터만큼은 뭐로 써야 되고요? 도시지역 규정에 맞게요. 그다음에 4만 제곱미터는 뭐로 쓰고요? 관리지역이요. 3만 제곱미터는 농림지역에 맞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찔끔 걸렸을 때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용도지역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의 어느 집은 그러니까 그 읍면동인데요. 읍면동 선을 관청에서 아무튼 편하게 그렸다고요. 어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집이 아무튼 뭐 안에 집이 있습니다. 집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화장실도 있고 있겠죠. 그런데 관청에서 선을 아주 편하게 그었어요. 그래서요. 여기가 무슨 면, A 면, 여기는 B 면, 여기는 C 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 집에서요. 안방에서 건너가면 면이 달라 바뀌고요. 화장실 가면 면이 바뀌고요. 다시 안방에 오면 면이 바뀌고요. 그런 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 하나 건너가면 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현지 조사를 안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럼 그하고 다르게 이렇게 많이 걸린 게 아니라 찌끔 걸렸으면인데요. 찌끔 걸렸을 때의 규정인데 106쪽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옮겨 쓸 필요 없어요. 책에 있는 거니까 책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마르고 닳도록 뭐만 하시면 되고요. 3366 고미방 녹강만 하면 되고요. 지금 다시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옮겨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106조 네모 2번 양과를 보는 원칙 하나의 대지가 걸리는 게 330 이하 도지상 660 이하이면은 됐죠? 방괄 1번 건축 제한 건축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고 방괄 2번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적용해서 합산한다 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였죠. 뭐 딴 거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옮겨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잉크는 잉크고요. 잉크는 우리 시험이 아니라고요. 표시한 것만 우리 시험이에요. 표시한 거 빠지지 않고 다 옮겨 쓴 겁니다. 그렇고요. 네, 됐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5만, 4만, 3만 걸렸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쬐끔 걸렸다고요. 개똥이가 1200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 땅을 갖고 있는데 관청에서 거기에다 정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정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림은 쫓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림은 그냥 놔두시고 여기는 그림 쫓아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노란색만 외우시면 됩니다. 노란색만 외우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끊어져서 따로 계산 문제 그냥 오른다리 그러니까 연필 대지도 않고요. 문제만 보면서요. 오른다리 덜덜 떨면서 약간씩 건방을 떨어야 돼요. 오른다리 살살 떨어야 돼요. 오른다리 떨떨 살살 떨면서 3번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4번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산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계산할 수 있는 산수 2학년은 분수를 안 배우는군요. 초등학교 4학년도 계산할 수 있는 산수 문제 공짜 문제 합격하시라고 그냥 주는 공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다 그 표시한 것만 몇 번 들으시면 돼요. 표시한 것만 들으시면 되고 이 그림을 따라가시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따라가시는 게 더 어수선합니다.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이 3366, 그러니까 가장 큰 곳에 따른다는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500, 400, 300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걸리면 이 규정이 없으면 500은 뭐로 쓰고요? 도시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400은 관리지역 쓰고, 300은 농림지역 써야 되죠. 근데 300 농림지역 쓰겠냐고요? 300제곱미터 100평도 안 되는 땅 농사 짓겠다고 트랙터 콤바인 계약하는 순간 가정경제는 파탄 나는 거죠. 뭘 농사 지어갖고 무슨 돈을 벌어요? 크게 기계농을 해도 돈을 못 버는 판에 그 조그만 땅 농사 짓는다고 가서 쇠시랑 사고 삽 사고 하는 순간 가정경제가 마이너스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 안 지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땅을 농사를 안 짓고 죽이겠죠. 그러면 농사 짓는 순간 가정경제는 파탄 난다고요. 그러다 뭐 배추상추 키우는 거 말고요. 농사 지으려고 맘먹으면 가정경제 파탄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안 쓰고 내비둘 거라 안 쓰고 죽일 거죠. 그러면 관청에서 네 땅 네가 안 쓰면 네 소원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나라냐고요. 요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걸리는 땅 합치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330 이하 걸치는 게 있으면 용도 제한 적용할 때는 어디 걸 적용한다고요? 가장 큰 곳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500, 400, 300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도 제한 적용할 때 330 이하는 가장 큰 데를 적용하니까 이 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500 규정을 적용하니까 500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큰 땅은 쓸 거라고요. 지금 여기가 건축 용도 제한이죠. 건축 용도 제한이니까 주거지역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요. 도시지역이요. 아파트도 짓는다고 치자고요. 여기 농림지역은 단독주택만 짓는다고 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330 이하 여기다 붙였으니까 800 전체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50% 건폐율 50%를 적용하면 여기다가 250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50%면요. 500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800을 다 뭐로 쓰게 돼요?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니까 가장 넓은 곳이 500이니까 800 전체를 다 뭐로 쓰게 돼요? 도시지역으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800이 50% 4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400짜리 아파트가 여기도 포함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죽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농림지역은 아파트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농림지역은 아파트가 허용되지 않는데 아파트 일부가 이렇게 농림지역 조금 치고 들어온 거죠. 그것도 봐주겠다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지금 여기다 요만큼 지정하는 게 거겠어요? 그게 아니죠. 농림지역은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요. 이렇게 지금 농림지역을 지정하겠죠. 농림지역을 그렇게 지정하는데 아파트 요만큼 치고 들어오는 거 큰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땅 죽이는 것보다는 큰 데다 붙여 쓰는 게 낫다. 그래서 330 이하는 용도 제한, 뭐 짓네 못 짓네 할 때는 가장 큰 곳을 붙여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도지상 660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죠. 도로로 둘러싸인 블럭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요. 이렇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지상 이 규정은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하고는 뭐 거의 그러니까 적용은 되지만 수도권에서는 그럴 일은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지방 도시, 지방 조그만 도시가 아니고요.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요. 그러니까 길가 주변이니까 길 주변으로 물건을 사고 팔게 이렇게 이쪽으로는 상업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보죠. 그림을 더 크게 그리면 좋겠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주거지역이고 저 또 안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상업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사람이 땅을 그러니까 1200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과 500, 12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700과 500을 갖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으면 도띠상 660이 없으면 330 이하는 어디다가 붙여 쓰라고요? 가장 큰 곳에다가 붙여 쓰라고요. 그러면 330 초과는 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각각 쓰는 거죠. 330 이하는 큰 데다 붙여 써라. 330 초과는 각각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330 초과니까 각각 규정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주거지역이니까 주택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이니까 조그만 가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큰 가게도 들어가고 한다고 치자고요.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각각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500은 가게를 내고 안에 700은 주택을 넣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땅값도 워낙 비싸고 사람도 바글바글 하니까 어떻게든 땅을 다 알뜰하게 다 쓰지만 지방 도시 같으면요, 그러니까 지방 구도심이 다 그렇게 활성화돼 있어요. 구도심 손대서 쓰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선거 임기 5년이잖아요. 5년 안에 성과를 내려니까 구도심 싹 죽여놓은 채로 다 어디로 나가요? 주변 신도시 개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전도 저 바깥 외곽선 도는 쪽으로 다 나간 거죠.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도심은 텅텅 비워둔 채로 땅값만 쓸데없이 올라가 있고 사람도 안 다니고 다 바깥 주변 신도시로 나갑니다. 여기 정비 사업 하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린다고요. 바깥에 신도시 만드는 거 땅 논 사갖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콘크리트 붓고 아파트 지어서 팔면 3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구도심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구도심 다 죽어 있는 거죠. 지금 몇 시요? 1시 반. 이제 점심시간도 지나갈 때입니다만 1시에 그러니까 대구, 광주 직접 이제 다녔을 때 경험들이요. 1시에 구도심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낮 1시도요. 무슨 오래된 음식점 하나, 그 다음에 무슨 테일러, 요즘 양복 맞춰서 입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양복 맞추는 양복 제작 만드는 거 그것만 기술을 갖고 계세요. 무슨 표구점, 무슨 표구에서 뭘 붙여놓는 집이 몇 집이나 있냐고요. 그냥 가게는 가게대로 그냥 있는 거고 손님도 없고 안에 있는 땅은 싹 죽어 있죠. 무슨 집이요, 가게도 없이 다 뭐하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건축 폐자재 쌓아놓고 있는 곳들 가끔 보십니다. 뭐 그런 곳도 있어요. 길가 쪽으로 2층짜리 아니면 1층짜리 가게 몇 군데 있고 안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뭐 폐자재 쌓여있고 죽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 길가로만 가게 몇 개 있고 안에 죽어 있는 땅 그걸 놔줘서는 안 되겠다. 그것까지 알뜰하게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뜰하게 쓰자. 그래서 도띠상이 얼마 이하면 도띠상 도로변의 띠모양 상업지역 얼마 이하면요 660 이하면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띠상 이게 상업지역 주거지역인데 도띠상 660 이하니까 이 1200 전체를 다 뭐로 쓰라고요? 주거지역으로 쓰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 용도지역 9가지 중에 제일 땅값 비싼 게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은 불만이 심할 겁니다. 아니, 상업지역에서 가게라도 좀 큰 가게라도 들어가는데 이제 큰 가게를 못 내는 거죠. 집을 짓고 쓰거나 아니면 조그만 가게로 쓰거나 하라고요. 아니면 땅을 쓰질 말든지 쓸 거면 1200 전체를 주거지역에 맞춰서 써라. 그러면은 여기는 이 자리는 예전 같으면 주차장으로 죽어 있는 땅인데 이제는 1200 다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땅 죽이지 말고 써라 그런 뜻인데 뜻은 그렇고 우리 외우는 건 뭐고요? 3366 됐다고요. 3366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 700 전체에 요 주거지역 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고미방이 있는데요. 다음 쪽이요. 107쪽에 양괄 2번, 방괄 1번
이제 뭐 미고방보다는 고미방이 나으니까요. 그 고소미 과자도 있나요? 아무튼 뭐요. 아무튼 그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흑요 건축물이요. 고도지구, 흑의 고도요, 높이요, 건축물의 높이요. 건축물의 높이죠. 미관지구 이쁘게 하자고요. 흙을 이쁘게요, 건축물을 이쁘게요. 건축물을 이쁘게요. 방화지구 흙이 불타요, 건축물이 불타요. 건축물 불타죠.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란색 336은 고미방 녹각이면 돼요. 그 다음 붙이는 데는 어려움 없다고요. 고미방이니까 뭐가 걸치면요, 건축물이 고미에 걸치면 그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미 규정을 적용하고 인 거죠. 표시한 것만요. 뭐 이거 왔다 갔다 복잡하니까 이걸 지워야 되겠군요. 그냥 한번 놓고 가볼까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면 왜 이런 규정을 만드는지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요. 이쪽에 고도지구, 뭐 먼저 미관지구를 정했다고 치죠. 미관지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근데 미관지구 이뻐요. 흙을 이쁘게요, 건물을 이쁘게요? 건물을 이쁘게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미관지구가 정해졌으니까 여기에 들어서는 건물들은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여기가 노란색 이쪽이 미관지구니까 여기만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받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건물인데요. 한 건물에서요. 여기가 미관지구 선이라고 치죠. 한 건물에서요. 이쪽은 이쁘게 하고요. 이쪽은 막 흉측하게 하고요. 뭐 무슨 아수라발짝이에요? 이쪽은 이쁘고 이쪽은 흉측하게. 그러면 더 이상하지잖아요. 어디까지 돼요? 여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건축물이 걸치면 뭐까지 돼요? 얘도 이쁘게 하라고요.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들 이 동네 이쁘네, 이 동네 이쁘네. 얘만 흉측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도 이쁘게 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여기는 지금 빈 땅이죠. 땅바닥에다가는 미관지구 이쁘게 할 건 없지만 나중에 이 자리에 지을 건물도, 나중에 건물을 들어서게 하면은 그 건물도 이쁘게 하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그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흙 불타요, 안 타요? 흙이요. 그 중동은, 그러니까 중동 나라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전쟁이 있고 그러면 흙이 타는 게 아니라 흙에 섞여 있는 기름이 타는 거잖아요. 당장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가서요. 모래 쌓아놓고 거기다 라이터 불 붙여보자고요. 흙 불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흙은 불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요? 건축물에 대해서요. 근데 뭐 예외 규정도 있는 거죠. 그림 갈수록 너무 멀어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가보시자고요. 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 뭐가 미관지구나 고도지구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방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화지구에 흙이 걸치면 건축물이 걸치면 방화지구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군요. 흙이요, 건축물이요. 뭐가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이 걸치면인 거죠. 건축물이 걸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방화지구니까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불이 안 난다. OX. 저는 물어보면 무조건 X요. 무슨 삼장법사 부적이에요? 이마에다 그러니까 부적 붙여놓으면 불 안 나게요? 방화지구는 불날 위험이 제일 많은 거죠. 재래시장. 한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옆 건물로 연이어 타들어갈 위험이 있는 곳은 거의 100% 방화지구입니다. 재래시장 100%, 어지간한 상업지역 다 방화지구예요. 그러니까 방화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불조심을 해야 되니까 소방 이 규정이 없다면 소방 설비를 얘는 5개를 갖춰야 되고 일반적인 건물은 한 2개만 갖춰도 된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없으면 지금 이게 건물인데요. 지금 여기 이 선이라고 치죠. 딱 이 선이요. 건물입니다. 제가 불이에요. 불이 나서 야금 맛있다 하다가 여기가 도시군관리계획 선이네. 저쪽은 소방설비가 없겠네. 내가 넘어가면 사람들 많이 다치겠구나. 불이 돌아가요? 저기까지 홀라당 여기는 소방설비도 더 없네. 홀라당 다 태워먹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더 큰 고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이 멈춰서 돌아가지 않으니까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면 여기는 5개를 갖춰야 되면은 여기 2개 갖고 돼요? 안 되죠. 여기도 몇 개를 갖춰야 돼요? 5개를 갖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흙은 불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지금 흙은 불 안 타는 게 몇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방설비를 5개를 갖추는 거죠. 여기도 5개를 갖췄습니다. 아니면 2개만 갖추면 되는데 방화지구 아닌 쪽에 있는 건물은 2개만 갖추면 되는데 여기는 5개를 갖췄잖아요. 소방설비 3개를 더 붙이고 그걸 한 5년 동안 운영비를 따져봤더니 뭐 이런 데 뭐 경보기 배터리 갈아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 3개를 해서 그 5년 동안 운영비가 한 300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해야죠. 그런데 건축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방화벽 치면 된대요. 방화벽을 치면 불이 나도 불이 넘어가지 않는데요. 근데 방화벽 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한 뭐 600만 원이라고 치죠. 600만 원, 3개를 더 붙여서 운영하는데 600만 원이 드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요. 방화벽 치는데 20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럼 방화벽 해요? 안 해요? 하는 게 낫죠. 400만 원 굳잖아요. 방화벽으로 막아놨으면 불이 나더라도 이쪽으로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건너편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이고요. 그럼 이 건너편이 주거지역이라고 보죠. 이 규정이 없으면 어느 곳에 1000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지역 900제곱미터 그다음에 녹지지역 1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주거지역이니까 단독주택과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치고 여기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고 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각 규정이 없으면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붙여 쓴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녹각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없으면 330 이하니까 어디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주거지역 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주거지역 적용선이요. 천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 500짜리 아파트를 여기다 지을 수도 있고 여기다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처녀 비암이가 이쪽에 있는 총각 비암이를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단독주택이 있으면 옛날 기와집이 초가집이 있으면 어디를 통해서요? 초가집 지붕을 통해서도 이렇게 구렁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초가집 지붕에 있는 참새를 구렁이가 낼름낼름 먹기도 하고요. 그 구렁이 새로 오신 외숙모가 구렁이 잡아서 톤내는 바람에 구렁이가 집을 나갔고 그래서 그 집 가세가 좀 줄어들었네. 뭐 우리 외갓집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처녀 토끼가 이쪽에 있는 총각 토끼를 만날 수가 없다고요. 콘크리트로 가려서요. 그래서 처녀 비아미들 서로 연애하고 토끼들 연애를 해야 되니까 녹지는 넘어오지 말라고요. 결국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녹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녹지는 쫙 이어져야 그게 녹지인 거지. 군데군데 녹색 색깔 칠해놨다고 녹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암이도, 지렁이도, 퇴끼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비암이도 넘어갈 수 있는 조그만 집은 지을 수 있고 여기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쪽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고요? 녹각입니다.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주거지역 건축물 녹지지역으로 쳐들어오지 말라고요. 애비 이 선 넘지 말라고요. 이 선 넘으면 뱀이 못 넘어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단서는 또 뭐가 있고요? 녹지지역 건물이 있는데 녹지역에 걸리고 별별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건너편이 뭐래요? 고미방이래요.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그 건너편에 뭐가 있다고요? 고미방이 있다고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별별 경우를 다 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토끼 새끼들 연애가 중요해요? 사람 아이들 안전이 중요해요? 사람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죠. 고미방, 고미에 걸치면 그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이 방에 걸치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인 거죠. 그래서 토끼 새끼 연애보다는 사람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니까 건축물이 고미에 걸친 거죠. 건축물이 고미에 걸쳤으니까 요 그림 판사해서요. 고미 규정이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게 된다고요. 토끼 새끼들 미안해요. 좀 빠져줘. 우리 애기들 안전이 중요해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방화지구 규정이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퇴끼야 미안해요. 좀 저기 가서 놀아줄래? 사람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은 많았지만 뜻은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이런 뜻을 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전체는 오로지 단어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단어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 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건축물에 걸치면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건데 요거 빼고 나서는 우리 시험 건축사 시험이 아니라고요. 건축사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단어밖에 없어요. 건축물 X, 대지가 330X, 아니 뭐 300X, 330. 그러니까 가장 과반 X, 과반이 아니라 가장 넓은이죠. 과반과 가장 넓은은 달라요. 이 경우에 과반의 규정을 적용한다. 반 넘게 있는 곳 1200이면 반 넘게 있는 게 얼마예요? 600이 넘어야 되죠. 600 넘는 곳은 없잖아요. 그러면 각각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과반이 아니라 가장 넓은 적용한다. 토지가 걸치면 X, 건축물이 걸치면 건축물에 대해서만 X,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 X, 흙은 불타지 않는다고요.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면 가장 넓은 X요. 각각. 요 하얀색 쪽은 그냥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3366 공유방 녹각만 갖고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건폐율 용적률은 제발 좀 너만 나와라. 진짜 연필 안 돼요. 연필 되지 않고 눈으로 답 나와요. 그게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문제 때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용도구역 세부적인 내용 보진 않았지만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만 떠올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주에 그 입지 규제부터 해서 내용들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